안녕하세요. 오픈홈 차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왜 카페를 시작하기로 했는지 나눠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그 많은 카페 중에서 비건으로 방향을 정하게 됐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카페 이름을 오픈홈 차차로 결정했는지 나누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왜 비건으로 방향을 정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카페의 컨셉이나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은 베이커리 기술이 좋아서, 혹은 빵을 정말 좋아하는 빵순이어서, 혹은 요즘 핫한 메뉴여서, 혹은 음식을 잘 만드는데 음식점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등등 여러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 부부는 고기를 아주 사랑하고 잘 먹는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소고기 굽는 냄새는 제게 무척 자극적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은 캠핑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관계형과 주도형인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기기 위해 캠핑을 주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인생에서 잊지 못할 위기를 기회 삼은 추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만남을 회피할 때 저희 가족은 인생 최대로 많은 분들과 만남을 했던 시간입니다. 아이들도 코로나 시국에 고립되지 않고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캠핑을 자주 다니며 바베큐 파티는 기본 코스였고 야외에서 하루에 구운 고기는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 끝나가고 캠핑도 시들해질 무렵 제 자신을 돌아보니 몸무게는 최대치로 늘어났고 이전처럼 몸이 가볍지 않고 생활하기가 불편했습니다. 특히 옷을 입을 때 많이 불편했는데 늘어난 몸무게에 맞춰 옷을 사고 싶지 않은 건 여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의 변화를 원했지만 한번 굳어진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던 때에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채식의 바람이 불었고 저희 부부도 고기를 끊어보자가 아니라 하루 한 끼는 채식을 해보자는 시도로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이 무기인 남편 덕분에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감사하게도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는 잘 정착이 되어갔지만 문제는 외출해서 식사를 해결해야 할 때 채식으로 외식을 하려고 주변 식당을 검색해보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공감이 되실 텐데 밖에 나가면 국밥, 순두부, 감자탕, 삼겹살, 족발, 스테이크, 스파게티, 피자, 칼국수 등등 고기류와 면류의 음식점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고기가 귀한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푸짐하고 넉넉하게 식사를 하거나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해야 푸짐하게 식사를 했다는 의식이 깔려있는 건 아닐까 하고 시대적 흐름까지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겨우 채식 식당을 검색해서 가더라도 식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채식은 비쌀까? 너무 메뉴가 거창해서 그런가? 조금 소박하게 메뉴 라인을 짜고 판매가를 낮추어서 대중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김밥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주 접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식의 대중화를 간절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참 귀찮고 번거롭고 덥고 식전에 할 일 많고 식후에 치울 것 많아서 매일 요리는 외식업계로 레버리지 하고 싶었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가장 비효율적인 집안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제 삶에서 아주 필요한데 하고 싶지 않은 영역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스스로 그런 것들이 잘 이어져 가는 분들은 저런 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 싶으시겠지만 저는 외부 동기가 내부 동기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지속하기 어려울 때는 시스템이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왜 비건을 선택했을까?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꼭 비건이어야 해 이게 아니라 채식을 지향하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또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길러진 자연스러움을 지향하는 입장입니다. 비건에 대한 첫 관심은 10살인 큰아이가 비건 식당에 비치되어 있는 나의 비거니즘 만화라는 책을 읽고 나누면서 가족 안에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사달라고 해서 그 책을 사줬더니 다 읽더라고요. 큰아이는 그 책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동물들이 음식이 되기 전에 사육 과정에서 인위적이고 동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음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불편했는지 하루 한 끼만 비건하지 말고 우리라도 삼시세끼 비건해 보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아직까지 자신은 없습니다. 앞으로 변화를 입을 수는 있지만 솔직히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저도 40년 넘게 익숙한 것들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가족이 비건에 반응한 이유는 환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장식 축사는 넓은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을 많이 훼손하게 되고 벌목을 합니다. 또 가축의 분뇨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요.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항생제에 의해서 사람이 섭취할 때 그 잔류 항생제를 섭취할 위험이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또 가축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대규모 동물 학대는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죠. 비건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를 나누면 일단 저희 아이들이 나라는 존재에서 빠져나와서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학대가 아닌 존중하는 방식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이 비단 음식에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다른 가치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절제하는 습관이 다른 곳에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분별하고 절제하며 먹는 것이 분별하고 절제하며 사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생각의 뿌리는 한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태도는 나의 삶의 만 가지 태도와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음식에 대한 절제가 감정에 대한 절제, 소비에 대한 절제, 말에 대한 절제까지 근육이 되어서 삶 전반에 걸쳐서 충동적인 부분들이 절제되는 것을 저 스스로 깨닫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따르지 않고 의식적인 행동들이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너무 확대해서 생각한다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이전에 없던 식습관의 전환이 제 스스로 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나 자신에 대한 시선과 인식의 전환이 핵심 변화입니다.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면 나의 다른 분야에도 나는 좋은 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생각만 한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그것을 지속하는 것과 지속한 것을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이 가능한 것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연년생인 자녀들에게 10살, 9살이 되도록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미디어의 도움 없이 힘들고 귀찮아도 그것을 고수해 와서 저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에게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미디어의 영향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서만큼이라도 미디어 절제를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번 비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밖에 나가면 초대받기도 하고 같이 모임하는 분들과 맞추어 식사도 해야 하는데 아직 여건상 채식을 택하기에 메뉴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밖에서 많이 고기 등을 접하기 때문에 집에서만큼은 절제를 해보자는 맥락입니다. 여전히 간혹 먹는 치킨도 피자도 소고기도 무척 맛있습니다. 비건 카페는 제게 의지적인 행동이고 지향성입니다. 실제로 하루 한 끼 채식을 먹다가 지금은 2끼, 3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도 편안하고 위도 편안합니다. 솔직한 제 생각을 나눌 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씩 생각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소통하고 싶었어요. 더 배울 것도 많고 유연해져야 할 부분도 많지만 지금 현재 충실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생각과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카페 이름을 오픈홈 차차라고 짓게 됐는지 나누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